네,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어서 좀 심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단순히 한 2, 30분 설명해서 이해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학기 동안 배우시는 이 파이썬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한 클래스의 설계 도면을 직접적으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파이썬에 있는 객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좀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울 마지막 3차 시에 배울 내용이 너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전반적인 큰 그림만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라서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은닉, 그리고 객체 참조, 그리고 클래스 변수, 특수 메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객체들을 활용한다면은 지금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좀 고급 개발자가 돼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클래스를 구현을 할 때, 특히 캡슐화에 기반을 두고 클래스를 구현할 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정보의 은닉이라는 개념이고요. 사실 정보 은닉이라는 것은 뭔가를 숨긴다는 거죠. 뭔가를 숨긴다는 건데 왜 숨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클래스의 정의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즉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가 생성되고 나서 그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또는 객체 안에 있는 어떤 메소드에 대해서 누구나 외부에서 그냥 메소드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그 변수에 접근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것에 하나의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스튜던트라는 학생의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인데요. 메소드는 별도로 없고 단순히 이제 생성자 하나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과 그리고 에이지를 받을 수 있는 있어도 되고 없으면 이제 그냥 롱과 0으로 처리되는 하나의 생성자를 정의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name과 age라고 불리는 클래스 내부에 전체 사용될 수 있는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 놓고 실제 객체를 만들 때는 입력값을 줘가지고 윤 그리고 20이라는 값을 준다면은 윤이란 값이 이름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20이라는 값이 age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obj라는 객체에 대해서 age 값에다가 그냥 이유 없이 사실 이제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신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일은 없을 텐데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코드가 진행되다 보면은 누군가가 잘못 건드릴 수도 있겠죠. 나이 값을 음수로서 이렇게 지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나이는 원래 음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음수라는 나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음수 값으로 지정됐을 때 이 학생에 대한 정보는 모든 것이 이제 다 깨지게 됩니다. 그 잘못된 외부 입력이라는 거죠. 즉 외부에서 이 값을 얼마든지 건드려가지고 잘못되게 꼬이게 되면은 이 객체가 돌아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꼬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객체를 좀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즉 설계 도면을 좀 변경해가지고 원래는 이름과 나이를 받았던 객체를 이번에는 이름과 birthday, 즉 이제 태어난 날짜까지 받는 것으로 변경을 시켰을 때 내가 받는 정보는 name과 birthday였는데 외부에서는 원래 이 클래스, 이 설계 도면으로 만들어진 객체는 원래는 나이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넣어야지 라고 했더니 age라는 지금 그 인스턴스 변수는 사실 이 스튜던트 안에는 없잖아요. 그죠? name과 birthday만 있고 age라는 인스턴스 변수는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제 클래스를 변경시켰을 때 기존의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코드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즉 이것이 사실 캡슐화하고 연관이 된 개념인데 정보를 좀 은닉하자. 변수라든지 특히 이제 변수들입니다.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 외부에 대한 접근을 좀 제한을 두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보 은닉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정보 은닉이라는 것은 구현에 대한 세부 사항을 클래스 안에 감추는 겁니다. 즉 캡슐화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우리가 자동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린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감춰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라이빗이라는 형태로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나만이 알고 있는 거야. 객체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고 객체 밖에서는 접근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어떤 자동차가 굴러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외부에서 제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보 온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라이빗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변수가 프라이빗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이 변수는 프라이빗이라고 했을 때 객체 내에서는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클래스 내 메소드를 통해서는 제어가 가능하지만은 밖에서는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제 그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를 활용해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따라서 앞에서 뭐 age 그 나이 값을 받아들일 때 단순히 그냥 age 값에다가 아까 이제 앞에 잠깐 코드를 본다면은 age에다가 -10을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소드를 통해서 뭐 set age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서 나이 값을 지정을 할 때 그 set age 안에서는 혹시라도 음수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잘못된 입력 값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준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age 값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정보 온닉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변수의 직접적인 제어를 제공하지 않고 메소드를 활용해서 객체 내에 있는 메소드를 활용해서 변수를 우리가 제어하게 만드는 개념을 정보 온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 인스턴스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정의하겠다. 즉 외부에서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변수 이름 앞에 언더바를 붙이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name과 age를 그냥 바로 썼는데 앞에 언더바를 두 개 붙여주게 된다면은 이제는 이 두 개의 변수는 외부에서 변경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클래스 설계 도면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고 나서 객체에 있는 언더바 age를 직접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내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트리뷰트 에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트리뷰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접근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보 온닉을 위해서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프라이빗으로 형태로 언더바를 붙이게 된다면은 뭔가 이제 정보를 온닉하는 입장에서 장점이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 객체에다가 어떤 값을 전달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런 은닉되어진 변수에 대해서는 이 값을 넣어주거나 또는 값을 읽어오기 위한 별도의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접근자 그리고 설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프라이빗 변수에 대해서 값을 읽거나 변경을 할 때 내부 메소드를 통해서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의 그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었는데 둘 다 이제 프라이빗으로 해놨죠. 언더바를 붙였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해놨을 때 직접적인 접근은 못하겠지만은 내가 age 값을 필요로 하겠다 하면은 get ag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하세요. 그러면 이제 언더바 age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그죠? self.언더바 age를 리턴해주면은 이 값을 보내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 get name을 할 때도 역시 리턴을 해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개의 세터들 같은 경우는 값을 입력을 받는 형태로 목적을 하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입력 값을 통해서 현재 프라이빗 변수에 대해서는 값을 넣어주는 것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드만 보면은 왜 불편하게 getter를 만들고 setter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텐데 이 setter가 중요한 거죠. 사실 세팅을 할 때 어떤 규칙을 만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단순히 age 값을 받아가지고 집어넣고 있지만은 이 나이 값이 뭐 0보다 작거나 뭐 이럴 때는 뭔가 오류 메시지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추가시킴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믿음이 가는 그런 객체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 객체 지향 언어를 다루면서 왜 이렇게 세터, 게터를 만드는 것인가? 그냥 다 프라이빗에서 지워버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사실 객체 지향 언어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캡슐화 그리고 정보 온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겠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클래스를 디자인할 때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프라이빗 형태로 만드시고 거기에 맞는 getting 그리고 setting을 하기 위한 함수를 메소드를 별도로 만드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객체 참조란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텔레비전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텔레비전 클래스를 이제 객체화시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입력값을 3개를 제공을 해준다면은 이 3개가
생성자의 입력값으로 제공이 되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객체를 입력값으로 받은 t라는 변수는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자료 구조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t 자체가 객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사실 객체는 메모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인스턴스 변수별로 메모리 공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큰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인데 그 덩어리 공간을 지칭하는 일종의 레퍼런스, 주소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생성자는 새로운 객체에 대한 주소를 그러니까 메모리에다가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객체의 주소값을 t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t라는 변수는 이게 자체가 객체가 아니라 실제 객체가 만들어진 곳의 위치를 이제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번 자료 구조에서 한번 얘기했던 딥 카피, 셜록 카피라는 개념을 일반 객체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라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의 참조를 t에다가 저장을 했을 때 새로운 변수 s를 만들어서 t를 집어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t라는 변수가 이 객체를 레퍼런싱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레퍼런싱하고 있는 이 화살표의 정보가 s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s도 똑같이 이 부분을 지칭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만약 채널 값을 직접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프라이빗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인스턴스 변수를 이제 구로 바꿨을 때, 채널 값을 구로 바꿨을 때 t가 지칭하고 있는 것도 구로 바뀌게 될 것이고 s가 지칭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쉘로 카피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카피하는 것은 어쩔 때 사실 두 가지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레퍼런스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닐 겁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객체를 하나 더 별도로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많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생성자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객체 참조에 대해서 두 가지 연산자가 있는데 간단한 연산자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즈라는 연산자하고 이즈낫이 있는데 이즈의 목적은 뭐냐면은 동일한 객체를 참조하고 있느냐, 이즈낫은 다른 객체를 참조하고 있느냐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두 변수에 있는 주소값이 같냐 다르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논이라는 참조값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은 모든 것이 객체입니다. 파이썬은 모든 것이 객체인데 만약 아직 이제 얘가 어떠한 것도 지금 객체로 생성된 것이 어떠한 것도 이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어떠한 메모리 속에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우선은 이 레퍼런싱을 위한 변수를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는 것을 지칭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논이라는 키워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myTV라고 해서 논이라고 지정을 해놓는다면 사실 이 myTV는 하나의 레퍼런싱 공간이 만들어졌지만은 얘는 없다는 겁니다. 화살표는 없는 공간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if myTV가 논이라면은 현재 TV가 없습니다. 즉 논을 통해서 이게 논인지 아닌지 is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is가 아까 뭐랬죠? 레퍼런스 간에 같냐 다르냐를 판단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간혹가다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myTV인데 얘는 사실은 내가 텔레비전이라고 불리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공간인데 아직 객체를 만들진 않아가지고 논을 집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파이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얘가 객체인지 뭔지 모르고 단순히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 하나만 딸랑 있는 거죠. 그죠? myTV라는 것이 하나 있는 건데 아직 실질적으로 텔레비전 객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름이 myTV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이제 객체를 만들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객체 속에 있는 메소드, setChannel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는 순간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빠지게 됩니다. 논이기 때문에 아직 참조할 만한 뭔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할 수가 없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참조를 하는 변수가 어떤 것도 참조하지 않는다라는, 아직까지 참조할 대상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초기 값을 제공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객체 또한 이제 함수의 입력값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역시 이미 자료 구조를 할 때 얘기가 됐던 거고요. 함수의 입력값으로 그 객체가 전달될 때는 call by reference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역시 이제 텔레비전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그 생성자 외에도 지금 show라고 불리는 하나의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인스턴스 변수들을 그냥 출력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set silent mode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입력값으로 뭘 받아들이냐면은 객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디자인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객체의 볼륨 값을 2로 바꾸는 거죠. 원래는 볼륨 값이 있었을 때 좀 더 볼륨을 낮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myTV라는 객체를 생성을 한 거죠.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서 이 객체는 지금 myTV라는 거는 실제 메모리 속에 만들어진 객체를 지칭을 하고 있을 텐데요. 메모리 속에 만들어진 객체를 지칭하고 있을 텐데 이 지칭하고 있는 myTV가 함수의 입력값으로 제공이 됐을 때는 새로운 t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똑같은 공간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call by reference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을 지칭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를 통해서 볼륨 값을 2로 바꾼다면 원래 볼륨은 원래는 10이었는데 이게 2로 변경되게 되는 것이고 t의 값이 바뀐 것이 mytv의 값이 바뀐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show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은 여기 2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객체가 함수의 입력값으로 제공이 됐을 때, 객체가 함수로 전달이 됐을 때는 실제 객체 자체가 복사돼서 전달되는 call by value 형태가 아니라 객체의 레퍼런스, 즉 객체의 주소값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뭐 숫자, 문자열 같은 것도 객체지만 우리가 이 숫자나 문자열 같은 것은 불변 객체라고 얘기를 이미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죠? 변경이 불가능한 객체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레퍼런스가 전달되지만 이것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져서 별도의 공간이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넘어가는 것은 call by reference 형태지만은 불변 객체가 변경이 되는 순간 이것은 call by value 형태로 되기 때문에 공간이 서로 분리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 불변 객체의 경우는 좀 다르다라는 것은 이미 학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클래스 변수 중에서 클래스 변수라는 그 인스턴스 변수하고 좀 다른 클래스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변수는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객체 내에서 통용되는 모든 메소드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변수였고요. 즉 객체가 여러 개 만들어진다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 다 독립적으로 인스턴스 변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 개의 객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인스턴스 변수들은 세 개의 객체마다 다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주로 목적이 뭐였습니까? 어떤 어트리뷰트를 저장하는 거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카1, 카2, 카3 이렇게 세 개의 차가 만들어졌다면은 이것을 이제 컬러라는 어떤 인스턴스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컬러 값은 차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값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스턴스 변수의 목적이었는데요. 이것과는 다르게 클래스 변수라는 좀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 클래스 변수의 목적은 뭐냐면은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모든 객체가 별도로 공간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객체에 대해서 공유되는 공간으로서 정의되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 변수 또는 정적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C++ 학습한 경험이 있다면은 static member variable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개념과 동일한 것이 이 파이썬에서의 클래스 변수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철수, 영희, 길동이라는 세 개의 객체가 있을 때 이 클래스 변수는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의 객체가 만들어지든 간에 모든 객체가 공유되는 공간을 우리가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변수하고 인스턴스 변수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텔레비전에서 채널, 볼륨, 옴이라는 세 개의 얘네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변수였죠. 그죠? 인스턴스 변수가 있었고, 시리얼 넘버라고 불리는 클래스 변수를 하나 따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는 뒤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 변수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객체마다 인스턴스 변수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채널과 볼륨을 다 다르게 저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별도의 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객체별로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르게 갈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객체는 클래스 변수를 하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1로 바뀌는 순간 모든 객체의 시리얼 넘버는 다 1로 같이 바뀌게 되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클래스 변수 또는 정적 변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떨 때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인가 조금 의문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텔레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 외에 클래스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래스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스턴스 변수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였죠? 생성자였죠. 생성자 내에서 셀프를 붙여가지고 변수를 선언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라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것과는 별도로 즉 이제 메소드 밖에서 일종의 약간 전역 변수하고 비슷하게 클래스 내 메소드 밖에서 하나의 변수가 선언되면 이것을 우리가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스턴스 변수 같은 경우는 보통 생성자 안에서 이렇게 변수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메소드 밖에서, 즉 함수 밖에서 만들어지는 변수를 우리가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특징은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시리얼 넘버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시리얼 넘버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자,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면은 생성자가 호출할 때 기존에는 여기까지가 생성자 호출의 코드였는데 여기에 하나의 코드가 더 추가됐습니다. 텔레비전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하나 더 증가시키겠다. 지금 현재 이 클래스는 설계 도면이기 때문에 객체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시리얼 넘버라는 애를 하나씩 증가시키겠다는 겁니다. 언제? 생성자가 호출될 때마다. 무슨 말이죠? 객체 생성 시 시리얼 넘버를 하나 플러스 한다는 뜻이죠. 시리얼 넘버를 객체가 하나 생성될 때마다 시리얼 넘버를 하나씩 증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의 객체가 생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카운팅이 가능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현재 셀프의 넘버를 뭘로 지정하냐면은 시리얼 넘버로 저장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몇 번째 객체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현재 시리얼 넘버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내가 몇 번째 객체입니다를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냐? 첫 번째 객체를 생성하면은 이 11과 12라는 값은 채널과 볼륨 그리고 온에 그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최초의 시리얼 넘버라는 클래스 변수는 0으로 초기화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그 생성자가 불러질 때 바로 1로 바뀌게 되겠죠. 하나가 증가되니까 1로 바뀌게 되고 바뀐 1 값이 넘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넘버라는 것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시리얼 넘버가 이제는 1에서 2로 바뀐 다음에 넘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쇼를 해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 있는 초기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죠? 이 부분은 그 초기 값을 그대로 출력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1과 2라는 것은 사실 실제 출력하는 것은 셀프의 넘버긴 하지만은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뭐였습니까?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 값이 들어가고 있고 즉 몇 개의 객체가 생성됐는지에 대해서 카운팅한 값을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에 집어넣는 형태로 객체를 카운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즉 이런 클래스 변수를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제가 몇 개의 객체가 생성됐는지를 내가 카운팅하고 싶다라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거 외에도 전체 객체가 공유하는 정보로서 뭔가 한 번에 모든 객체를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클래스 변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 메소드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연산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클래스를 새롭게 만들었을 때 기존의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객체 같은 경우, 즉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객체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가지 연산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를 만든다면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서클 클래스로부터 서클이라는 객체를 2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equal이라는 연산자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해주지 않고 이 equal을 사용한다면은 이 코드는 오류가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서클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2개가 같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좀 특수한 메서드 언더바 equal 그리고 언더바 그리고 이제 self order 그러니까 이제 그 는을 기준으로 왼쪽에 오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오는 것을 바탕으로 이 equal 연산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메소드로서 정의를 해주는 거죠. 역시 이제 C++에 있는 연산자 재정의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을 하는 이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크게 나갈 필요는 없지만 이런 개념 자체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든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내가 객체를 생성했을 때는 기존의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연산자가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연산자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연산자가 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메소드로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특수 메소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빼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곱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의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하고 만약에 이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연산자를 객체 간의 연산으로 내가 만든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진 객체 간의 연산에는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력을 할 때 우리가 print라는 함수를 쓰는데 그 출력에 대한 행위 자체도 사실은 언더바 string이라는 특수 메소드를 통해서 정의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클래스에 대해서요. 그래서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내가 print, C1이라고 불리는 서클로 만들어진 객체에 대해서 출력을 하고자 할 때 만약에 이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은 제대로 출력을 하지 않고 오류 메시지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린트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 놓는다면은 반지름 값은 이제 인스턴스 변수를 더해서 출력을 하는 것을 정의를 해놓는다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을 좀 급하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한 주차에 배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학기의 범위가 이제 객체 지향을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수업 정리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란 것은 속성과 동작, 그리고 데이터하고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속성은 인스턴스 변수, 동작은 메소드로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라는 것은 특수한 메소드인데 객체가 생성될 때 최초로 시행되는 메소드이고 주로 하는 역할은 인스턴스 변수를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를 정의할 때는 셀프라는 어떤 프리픽스를 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특수한 변수로서 클래스 변수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는데 이거는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특정한 클래스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정적 공간이다, 공유되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OOP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적응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9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